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는 리스트와 튜플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쪽 딕셔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본질적으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번 시간의 주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딕셔너리를 이해를 하는 건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리스트가 뭐였더라 또는 튜플이 뭐였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리스트, 튜플, 그리고 또 하나 딕셔너리의 여기에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정리들을 지금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잠깐만 조금만 알더라도 여러분들은 영환사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영환사전 또는 한영사전이 됐던 하여튼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리스트, 튜플하고 먼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웠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여기가 대괄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중괄호. 근데 중괄호라고 하는 자체는 집합기호 있잖아요. 수학에서 우리가 쓰는 집합기호, 바로 그 집합기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별이 갔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개념하고 항목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은, 우리는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대괄호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괄호 안에는 어떤 값도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우리가 뭐 정수가 됐던 실수가 됐던 또는 문자열이 됐던 또는 리스트가 됐던, 실제로 보면은 튜플이 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은 우리가 수정이나 변경이나 삭제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컨테이너형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바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리스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항목은, 아이템들은 우리가 콤마를 이렇게 구별을 해줬으면 됐었어요. 근데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어떤 특징이 있었었냐면, 물론 기호에서 소괄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특징도 있었지만, 이거는 값 자체를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기 튜플도 항목에는 우리가 문자나 정수나 또는 실수, 리스트, 튜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가장 큰 특징은, 리스트와의 차이점은 여기에는 한 번 저장된 값들이 여기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할 수 없는 자료용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튜플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했었어요? 혹시 생각나요? 튜플은 일단 리스트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면은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또 하나 저장 공간도 훨씬 더 적게 들어요. 왜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지만, 리스트는 그 리스트를 복사를 할 때 우리가 계속 그 리스트를 각자 다른 도로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을 따로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튜플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수명이 바뀔지는 몰라도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체 튜플에 들어있는 항목들은 우리가 원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튜플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어떤 거였었어요? 우리가 코딩을 상당하게 길게 할 때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값들이 필요를 해요. 리스트처럼 가변적이어서 수정하거나 변경, 삭제를 했을 때 유리한 면도 있지만, 튜플처럼 고정을 시켜놔서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유리한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아차하다가 혹이라도 여기에서 잘못 수정을 하면은 그거를 다 디버깅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등등등한 입장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한 분들이 바로 튜플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특징 자체가 키하고 여기 보면은 밸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키하고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키와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에는 여기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는 키에는 숫자나 문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키에는
유일한 값들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한 값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키에는 하지만 value에는 어떤 객체든지 가능해요. 그게 여기에는 여기 키와 value와 그리고 거기에 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는 딕셔너리 생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대입 할당 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는 딕셔너리 명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그러니까 변수명이니까 지금은 딕셔너리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딕셔너리 명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이것처럼 이렇게 이 중괄호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항목들은 키와 value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키와 value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콜론으로, 반드시 콜론이어야 돼요. 콜론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콤마로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요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지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해보세요. 정리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까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딕셔너리를 한번 생성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딕셔너리 생성으로 들어갈게요.